안녕하세요. 타이거 행크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정치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펼치고 있는 어이없고 황당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검찰개혁의 길을 찾아보는 검찰개혁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로 작년 12월 1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3시간 앞두고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청와대 감찰반원 A씨 죽음의 진실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특감반원 A씨는 2018년 1월 울산지검을 방문했던 일이 검찰에 의해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의 직접적 증거라는 의심을 받게 된 것이 이번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찰과 보수 찌라시들은 특감반원 A씨가 마치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2018년 6월에 있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시장의 측근 비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하기 위해 울산으로 내려간 듯 소설을 써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나와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그날의 하루를 재구성해봤습니다. 2018년 1월 청와대 특검반원 A씨는 B 행정관과 함께 KTX를 타고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첨예했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으로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도착한 곳은 울산 해경이었습니다. 해경의 설명을 들은 특감반원 A와 행정관 B는 여기서 따로 헤어져 행정관 B는 울산 경찰청으로 방문해 경찰 측 입장을 청취하였고 특감반원 A씨는 울산지검을 방문해 검찰 측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 출장 후 검찰과 경찰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동선은 기록도 명확하거니와 일정 또한 1박 2일 일정으로 짧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울산을 다녀온 지 20개월도 지난 2019년 11월 보수 찌라시들은 특감반원 A씨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결정적 증거라며 검찰발 기사로 청와대 별동대라는 네이밍까지 붙여 여론에 불을 붙이려 애를 써댔습니다. 검찰도 피의 사실을 계속 유포하며 11월 22일 특감반원 A씨를 울산지검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고 운명이 12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 조사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특감반원 A씨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은 같이 울산 출장을 갔던 행정관 B씨와 통화로 남긴 통화 녹취록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울산지검 1차 조사 전날 특감반원 A씨는 B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밖에 모르는데 왜 부르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은 1시간 뒤 다시 B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 적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알고 싶어 전화했다고 울산 방문 시기를 묻기도 했습니다. 울산지검 수사 직후인 24일 다시 고인은 B 행정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며 B 행정관과는 상관없고 나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마지막 전화통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2월 1일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둔 오후 3시 특감반원 A씨는 유서와 핸드폰을 남기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에서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고인이 된 특감반원 A씨가 남긴 유서와 핸드폰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이 남긴 가장 유력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둘러싼 검찰과 언론의 이해 못할 행동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고인의 유품을 수습한 것은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였습니다. 유서와 핸드폰도 서초경찰서로 이첩되었는데요. 검찰은 이례적으로 고인이 죽은 지 하루 만에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유서와 핸드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수사 지휘 등을 통해 충분히 순리적으로 확보 가능했는데도
검찰은 무엇에 쫓기듯 영장까지 청구해가며 가져갔는데요. 이때부터 보수 찌라시들을 통해 고인의 유서 내용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던 부분은 특감반원 A씨가 윤석열 총장에게 별도의 유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윤 총장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하며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이를 근거로 보수 언론들은 고인과 윤석열 총장이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보도하며 윤석열 총장이 고인의 장례식장에 머문 시간까지 분 단위로 세세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인이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로 부당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윤석열 총장에게 사죄하며 가족들을 돌봐달라는 뉘앙스로 비춰지기에 충분하게 보도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실제 유서 내용과는 많이 다른 왜곡된 보도였습니다. 고인 유서의 정확한 팩트는 윤 총장에게 면목 없지만 가족들을 배려해달라였습니다. 돌봐달라는 것과 배려해달라는 것은 속뜻의 내면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검사장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치기 위해 이들이 이철 전 밸류인 베스트먼트 대표에게 보냈다는 협박 편지 내용이 생각났다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잘 알 거다. 집도 가족도 다 턴다. 우리는 세게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2019년 11월 22일 울산지검에서 고인이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인도 저런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전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가 신설되면 이 사건도 반드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그것을 무기로 별건 수사를 통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부패한 권력. 이 권력이 이 땅의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짓밟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꼭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주시면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